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역전TV의 이명찬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자동차 문제가 심각하죠. 자동차 부정 문제가 심각한데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최근 일본 자동차 기업의 부정 문제로 일본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도요타, 혼다, 마츠다, 야마하 발동기, 스즈키이며 38개 차종 500만 대가 넘어서는 규모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이 있던 현행 생산차는 즉시 출하 정지되었는데 혼다, 스즈키는 생산되고 있지 않는 차종이지만 도요타 3종, 마츠다 2종, 야마하 1종에 대해 교통성은 출하 정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부정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일본의 자동차 하면은 사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시가총액에서 보면은 1위부터 50위 순위에 유일하게 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도요타 자동차인데, 네. 이 도요타 자동차에서마저도 이 부정이 이제 생겼다. 전 세계에서 이제 일본의 자동차에 대한 신뢰도가 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도요타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외에 4개 자동차 회사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역시 많은 부정이 있었고 38종의 차량에 그게 이제 500만 대가 넘는 부정이 나왔다는 거, 이건 엄청난 수량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일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본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뭐 여러 가지 일본의 그 국민성에 대한, 특히 이제 모노즈쿠리, 장인정신, 여기에서는 승과 열을 다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본받을 만한 정신, 뭐 이런 식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도요타 자동차에서마저 오랫동안 그것도 많은 양의 부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세계가 이제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일본에요, 이 부정행위가 그 다음에 리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종이 된다든가 출하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4분기 두 분기 연속 이어서 지금 마이너스 GDP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3개월 후나 또 그 이후에 그때 마이너스 성장한다면은 지금 이제 자동차 출하량을 금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일본의 하나의 자동차 하는 영역에서의 뭐 부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일본 전체의 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일본에 대한 신뢰도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꽤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도요타 회장의 부정을 박멸하는 건 무리라는 발언은 도요타 신용의 훼손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6월 18일에 열린 주식총회에서는 도요타 회장 등 10명의 이사 선임 의안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찬성 비율은 도요타 회장이 71.93%로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후보의 득표율이 89.53%, 그 외 후보는 95.44%나 92%에서 97%의 득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사 후보들의 지지도를 묻는 그 투표에서 네. 도요타 회장의 지지도가 아주 확실히 낮잖아요. 이게 도요타의 앞길에 뭐 리더십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도요타 회장이 한 얘기가 부정을 박멸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부정을 박멸하는 것은 어렵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됐을 일을 무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부정이 일어날 것을 각오하라, 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리더로서의 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볼 수 있나 싶긴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많은 위기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리더십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 자체의 어떤 그 문제도 있겠지만 이 리더십에서 오는 위기의식, 이런 것들 참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지금 도요타에서조차도 이제 이 리더십의 위기가 온다. 그 지금 해외 그 소위 말해서 지주들에게서 도요타에 네. 이 도요타 회장을
불신임한다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요. 네. 예, 그렇게 보면은 해외에서는 도요타 회장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인식을 보인다는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에 계속되는 부정이 네. 있는데 그 이유 중에서 코스트 삭감이나 현장 압박 네. 혹은 조직 관리상의 문제, 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이 버블 시절 계속 경제가 좋을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잘 굴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버블이 꺼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도 걸어야 되겠고 하니까 약간 압박 경영을 좀 한다고 봐야겠죠. 그 당시에 불황이 뭐 때문이었겠어요. 사실은 엔화가 갑자기 상대적으로 평가가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많이 불리해졌단 말이에요. 일본 제품들이.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영업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치는 이루어야 되니까 그 목표치를 향해 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좀 단축해서 많은 양을 만들어내라든가 어느 시기까지 반드시 이걸 이뤄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회사에서 또 많이 이게 방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 회사가 어려우니까 직원들을 회고가 그러니까 된 거죠. 회고가 많이 되고 해서 네. 그런 일손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에 하던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일은 줄지 않고 네. 일손은 부족하고 그런데 그걸 목표치는 반드시 이뤄내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게 이제 현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현장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정과 조작과 이런 것들이 네.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시 그때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럼 그 안에는 일본의 조직 문화, 수직 관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큰 작용을 한 건가요? 근데 이게 일본은 수직 사회 네. 밑에서 잘 이렇게 자기 의견을 강하게 어필한다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요즘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그 퇴직하는 사람이 네. 상사에게 오늘부로 사표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저 그만둬야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상사가 만류를 하잖아요. 네. 이런저런 이유로. 네.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가지고 퇴직 대행 회사에다가 이걸 의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대행 회사요? 무슨 말이죠? 내가 퇴직을 하고 싶은데 네. 사표를 내려니까 이게 잘 상사 앞에서 이게 잘 안 내키는 거예요. 아,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대신 이 사람이 지금 퇴직할 의사가 분명히 있으니까 퇴직할 거니까 그걸 전제하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얘기해 주라. 그럼 우리 회사가 그 다 준비하고 다 처리할 테니까 이 사람을 대행해서 네. 오늘 처음 들어봐요? 네. 이게 지금 일본에서 엄청나게 그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랍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남 앞에서 남하고 이렇게 뭔가 협상하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특유의 문화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 내에서 어떤 큰 조직 안에서 아주 위에 높은 분이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반드시 이건 언제까지 완수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들다는. 네. 그거를 매주할 고주할 이렇게 어필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힘들어하고 꺼려한다는 거죠. 웬간하면은 그게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부정과 여러 가지 기만과 조작과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츠이 전기에서도 2021년에 검사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35년간에 걸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네. 일본은 뭐 사기공화국인가 뭐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고 서류 조작하고 있던 내용을 개찬이라 네. 그러죠. 이런 것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 어느 정도 평등하게 얘기를 개진하고 그걸 받아들여주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잘 정착됐다기보다는
이제 일방적인 문화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회장단에서 사장단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라. 나쁜 건 나쁜 대로, 뭔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얘기해 주라. 그래도 안 오른다는 거예요, 보고서가. 그게 일본의 특이한 문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정 문제가 1년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몇십 년 동안 30년, 50, 뭐 35년 뭐 이런 식으로 긴 기간 속에서 그런 부정행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뭐겠어요? 같이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서로 모르는 척하고. 그때 그 어디였죠? 그 자동차 수리해 주는 데에서 그 엄청 큰 부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빅모터스인가? 빅모터스. 그죠, 맞아, 그죠. 맞아. 빅모터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뭐 자동차 수리하러 자동차 가면은 수리하러 보내놓으면 그게 드라이브 같은 걸로 쥐 긁어놓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양말에다가 골프공 집어넣어가지고 그 네. 범퍼에서 막 두드려 이어가지고 그 우박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네. 그렇게 그래서 보험료를 더 올리고 그죠. 보험료도 올리고 수리비를 더 높게 책정해서 받고 이런 부정행위가 그게 뭐 5년간 계속됐다 그랬나? 누가 봐도 그거는 부정행위고 눈에 띌 텐데 그게 5년씩이나 계속 갈 수 있었다는 거는 같이 서로 눈 감아주고 공모하지 않는 한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다 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급성장을 했다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수리업체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부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것 같아요. 부정에 대해서. 방금 도요타 자동차가 이렇게 많은 부정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도 좀 오랫동안 그런데도 들키지 않고 왔죠. 그런데도 도요타에 대해서 그 신뢰도일까 이런 게 별로 안 떨어져요, 일본에서. 네. 일본 자동차 애호가들은 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부정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서양 사회에서는 어떠냐? 이거는요, 바로 부정은 바로 그걸 하고도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는 그 인간 쓰레기 취급해요. 완전 다른 인식을 완전히 가지고 있네요. 인식을 완전히 달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데 일본에서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정말 비판적으로 일본 사회에는 이게 뭐랄까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뭐랄까 이게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 문화다 이거야. 문화. 일본 내재되어 있는 문화라는 거야 이게.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도요타도 앞으로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에서 일본 내에서는 별로 안 떨어질 거예요. 왜? 일본 사회는 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 흔히 있는 얘기야. 우리 주변에도 많아.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걸까요? 나는 그게 어디서 나오나 하니까 사무라이 문화에서 나온다 봐요. 사무라이 문화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힘의 문화. 네. 힘이 있으면은 힘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네. 힘이 정인 거죠. 힘 센 게 정인 거지. 거기에 옳고 그름이 없어요. 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한테 당하면은 그게 힘 있는 사람이 정인 거지. 네. 힘 없는 사람은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 문화가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라서 네. 이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한 일들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건가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정인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럽 같은 데서 만약 이랬다면 도요타 완전히 이게 뭐 난리가 나죠. 진짜 그런 서류 개참 문제 같은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일본 정치권에서도 예전에 그 아베 총리가 그렇죠. 아베 총리는 서류를 아예 안 만들거나 만들었던 것도 그 국회 질의에서 대답한 대로 바꿔라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예,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은 나는 총리에서도 깨끗이 물러날 거고 국회의원도 깨끗이 물러날 거다. 그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모든 일이 어떻게 되냐. 알아서 기는 손탁구가 뭔 짓을 하는 전부 다 아베 총리의 그 잘못했던 건 비리 같은 거 전부 바꾸라. 전부 개찬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발각되는 순간 좀 물러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면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베 때가 가장 심했고 아베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지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고 계속 야당이 지적하고 학자들이 지적하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데 끄떡도 없었어요. 총리로서.
그러니까 그게 힘 있는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사회가 일본 사회고요. 이거는 문화가 어느 정도 문화가 작용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